본성 드러내는 거 중요한데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하다. 형식이 실제와의 유사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. 이 논제의 차이 구별됐습니까? 자, 이 논제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예, 그림을 보면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그림이 좀 많이 이제 비단에 그려진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래서 정확한 형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구름도 깔려 있고요. 그리고 아주 기암괴석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.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랍도록 기괴한 암석들의 그 신비로운 풍경을 몽유도원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. 이 기암괴석의 뒤편에 있는 그 도원,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그 뭐랄까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꿈속에서 놀았던 그 무릉도원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아주 세밀한 붓터치 그리고 그 아주 꼼꼼한 표현 양식을 통해서 이 그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의 경치를 묘사해내고 있습니다. 즉 이것은 그 표현 형식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얼핏 보기에 보이죠. 꼼꼼하고 세세한 붓터치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예, 일단 그렇습니다. 일단 그림 두 번째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그림 두 번째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. 여러분들 정선은 이제 그 진경산수라는 이제 기법을 마련한 조선의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지요. 이 인왕제색도를 보면 실제 산과 구름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. 그래서 한 붓으로 그려낸 저 산의 느낌과 전혀 먹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구름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필법은 당대 가히 최고의 것이라 할 만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보기에는 무릉도원은 잘 이렇게 안 보이지요. 무언지 잘 모르겠고 이건 실제 보니까 마치 사진과 같이 실제 그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선의 그림을 제시문 나 실제와 유사해야 된다와 연결짓고 그림 1의 몽유도원도는 가와 연결지어서 이거는 좀 실제 모습이 무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기괴하고 뭔지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다만 그 기괴함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 있는 건가?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. 정선의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. 우리가 주제도 소재도 봤고요. 이거 인왕산이지요. 인왕산입니다. 소재도 봤고 뭐 구도를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지금 핵심은 표현 기법입니다. 표현 기법. 자, 나무를 어떻게 그렸습니까? 나무 먹으로 한 줄 내리긋고 슥 뭉갰네요. 지붕 어떻게 그렸습니까? 선 3개 긋고 단묵으로. 구름은 아예 붓도 안 갔습니다. 그리고 갈필로 몇 번 내리그은 듯한 이 산의 한 필치의 모습이 보입니다. 자,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그렇습니다.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한 붓으로 그려낸 겁니다. 세세한 가지, 산에 살고 있는 세세한 나무, 바위의 세세한 변화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느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즉, 그림 2는 사물의 운치와 그 본성을 이해하고 한 붓으로 그려낸, 그래서 본성 자체를 사람에게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그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실제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표현 형식을 중시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, 즉 나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. 즉 구체적인 가지, 잎 하나하나의 세세한 논리적인 묘사와 그것의 결합이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와 운치와 본질을 한눈에 파악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려냄으로써 본 사람에게도 마치 인왕산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나와 가 모두의 요소로 그림 2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림 1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. 그림 1을 보면요. 그림 1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 이게 무엇을 그린 건지 흐릿하고
그리고 이게 바위인지 뭔지도 분명히 느낌이 오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이게 왜 무릉도원이지? 이쪽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가? 하는 느낌 정도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. 그렇죠?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하고 귀괴한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것은 느껴지지요.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무엇입니까? 구체적인 그 묘파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일일이 다 손대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. 즉 가에 의해서 해석 가능한 것이지요. 그러나 이 그림은 다시 한 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.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아주 세밀한 바위의 작은 모양새 하나하나, 그 기암괴석의 굴곡 하나하나, 그 명암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나무 가지 그리고 물의 흐름 등들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표현 기법상에서 보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괴한 암석의 느낌 등을 아주 면밀하고 꼼꼼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표현 형식의 중요성, 표현 형식의 실제 본 것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지요.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느낌에서 볼 때는 정선이 가에 가깝고 안견이 나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표현 기법상에서 볼 때는 반대로 정선이 나에 가깝고 정선이 가에 가깝고 그리고 안견이 나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.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그 표현 기법에서의 해석이 서로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해석, 자신의 관점을 적용한 보다 풍부한 의미의 결합을 작품과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해석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은 이제 유형별 독해 8번째 시간이고요. 마지막 시간이죠. 도표와 통계 그래프에 대한 분석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고요. 문제들 꼭 읽어보고 강의 들으러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